두 번째 이제 온라인 수업 두 번째 240조 한일호 강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는 광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갔는가, 우리가 광복하고 광복이 아니라 광복 이후 정부 수립을 위해서. 먼저 광복이 되었어요. 꿈에도 그리던 1945년 8월 15일. 그런데 문제는 이 광복의 과정에서 임시정부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못했어. 앞서 시간에 얘기했는데 임시정부가 뭐 국내 진공작전 같은 계획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실행을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그 처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김이 작용하기가 적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해방된 한반도를 두고 미국하고 소련은 한반도의 가운데에 북이 38도선, 이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나눠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킨다 명목으로 한반도를 반으로 딱 쪼개서 남쪽에 미국, 북쪽에 소련이 진주에 들어옵니다. 자, 이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미군정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미군정이 통치를 하였다는 거죠. 미군은 한반도를 통치할 때 우리나라를 잘 모르잖아. 그래서 원래 기존에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나 경찰, 관리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대로 채용을 합니다. 미군정에서 일하도록. 공무원, 관리 이런 사람들. 근데 일제시대 때 공무원이었고 경찰이었고 관리였던 사람들은 거의 다 친일파였겠죠. 결국 친일파 청산 문제에 미국은 좀 관심이 없어요. 다음, 저번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얘기했잖아. 여운형이 만들었던 건국동맹이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었고,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한반도에서 정부를 수립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를 수립을 했어요. 또 충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김구가 있었죠. 이 두 개의 정부, 미 군정이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안 합니다. 미국에서 한반도 남한 땅에서 유일한 정부는 미 군정만 있다. 조선인민공화국 인정 안 해.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인정 못해. 우리는 정부로 인정 못해. 김구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 좋아. 한반도로 돌아올 수는 있는데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로 돌아오는 건 안 돼. 민간인 김구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건 오케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반도는 미 군정만이 유일한 정부가 되고 미 군정의 뒤를 이어서 한반도를 통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쯤에 미국하고 소련이 만납니다. 자, 이제 한반도를 어떻게 통치를 하고 어떻게 독립을 완전히 시켜줄 것인가에 대해서 소련의 수도였던 모스크바에서 3상회의가 열려요.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뭐냐? 한반도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그 정부를 임시정부가 아니라 그냥 임시로 한민족의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이거를 개최하자. 마지막으로 조선인들은 아직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을 모르니 우리가 잠깐 동안 대신 통치해주자. 이게 신탁통치입니다. 대신 우리가 통치해주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한반도를 완전 독립시켜주자. 자, 신탁통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좌익과 우익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좌익은 처음에는 반대해요. 신탁 통치가 웬 말이냐, 무슨 외국인의 통치를 또 받냐. 그러다가 찬탁으로 돌아섭니다. 찬성으로. 신탁 통치의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서요. 반면 우익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 김구, 이승만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 아까 여기서 결정을 했던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미소공이라고 쓸게. 미소공이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동위원회, 공위. 자, 미소공위가 열렸어요. 근데 이 미소공위는 참가 자격을 두고 대립합니다. 미국하고 소련하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미국은 이 다양한 정치 세력들 있잖아. 모든 단체들이 신탁 통치에 참여하고 나중에 정부를 수립할 때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 반탁했던 사람들 있잖아. 김구나 이승만처럼 신탁 통치를 반대했던 사람까지 참여한다는 얘기죠. 우위까지 오케이. 근데 소련은 뭐라 하느냐? 아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 찬성한 단체만 정부 수립에 참여하자. 이 얘기는 뭐야? 반탁을 했던 우익은 안 돼. 찬성을 했던 단체만 참가를 시키자는 거죠. 우익 세력은 NO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둘은 대립을 했고 결국 결정을 못 내리고 휴회에 들어가요. 어떻게 결정을 못 내렸어. 누구 참가할지를. 자, 그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이, 이때는 대통령 아닙니다. 그냥 이승만이, 개인 이승만이 그 전라도 정읍이라는 곳에서 발언을 하나 해요. 근데 이 발언이 폭탄 발언입니다. 뭐냐? 지금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한반도가 너무 혼란스럽다. 그러니 북쪽은 소련이 통치하고 있고 남쪽은 미군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자. 더 이상 함께할 필요가 있겠느냐. 남한 단독 정부 수립하자. 지금 현재 2022년에 우리가 볼 때는 남북한이 당연히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폭탄 발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눠질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일본에게 지배를 당할지언정 분단이 된 적은 없었어. 왕건이 통일한 이래 고려, 조선 계속 하나의 나라였잖아. 근데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자 독립운동가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야, 좌익 우익 나눠서 싸울 때가 아니다. 좌우가 뭉쳐보자.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여운형이라는 사람과 아까 조선 그 건국동맹의 그 여운형입니다. 이 사람은 좌파긴 한데 좀 중도 좌파예요. 좀 우파의 이야기도 좀 들어줄 줄 아는. 그리고 김규식, 옛날에가 임시정부 때 파리 강화회의 파견되고 그 김규식이거든. 이 사람은 또 중도 우파입니다.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뭉쳐서 좌우가 힘을 합치자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좌우 합작 7원칙도 발표하고 어떻게든 남북 분단은 막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나눠서 싸울 때가 아니다. 했었고 미 군정의 지원도 얻었어요. 당시 남한을 통치하고 있던 미 군정의 지원까지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서 뭐 신관에 이런 거 할 때도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좌하고 우하고 너무 달라.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실패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다시 한번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아까 1차 미소 공동위원회 했잖아. 2차 미소 공의가 열려요. 근데
1차에서도 해결 못했는데 2차 때는 사이가 더 안 좋거든. 이때는 냉전이 본격화됩니다. 미국하고 소련의 사이가 너무 안 좋을 때였어요. 그 냉전이라고 하거든. 그거를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열전은 아닌데 막 뜨거운 폭발이 하는, 근데 싸우기 직전의 그 상황, 냉전이라고 하는데, 냉전이 본격화된 상황이어서 2차는 뭐 될 수가 없죠. 완전 결렬로 끝나요. 자, 그러니까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못하겠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련하고 대화가 안 되고 뭐 좌우 합작해봤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계속 안 돼.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유엔의 총회에 한반도 문제를 안건으로 제출을 해요. 자, 유엔 총회에서는 인구에 따른 총선거를 권고합니다. 총선거 실시해라. 그런데 이 인구 비례로 하면은 남한이 인구가 더 많았거든. 그러면 소련이 좀 불리하잖아. 북한 쪽에 지배하고 있던.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임시 총회를 해서 유엔 총회에서 그 인구 비례 총선거를 결정을 하고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해요. 임시위원단 파견해서 이제 선거 준비를 하라고 딱 왔어. 그래서 먼저 남한 쪽을 쭉 시찰을 합니다. 남한 쪽에 와서 쭉 둘러보고 북한 쪽으로 올라가려고 해. 북한 쪽 38선을 넘어서 가려고 하는데 소련이 거부합니다. 야, 너네 인구가 많은 남한한테 유리한 짓 하는 거잖아. 우리 거부. 자, 그렇게 되자 유엔에서 다시 소총회를 열어요. 작은 회의를 임시로 엽니다. 여기서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총선거 해라. 이 얘기는 총회 그 임시위원단을 거부했던 소련이 지배하는 북한은 빼고 남한만 선거해라 이거죠. 자, 그렇게 돼버리자 이제 급물살을 탑니다. 1948년에 50 총선거가 열려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최초의 보통선거입니다. 남한만 시행을 했어. 북한은 아니야. 자, 이 50 총선거 모두가 인정했을까? 당연히 반대 입장이 나왔겠죠. 그 우리나라의 김구, 백범 김구가 읊고 울면서 글을 쓴다 해서 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막겠다. 뭐 그러면서 반대하는 글을 쓰게 됐어요. 246쪽에 있습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울면서 고함, 뭐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 두 번째, 제주도에서 이 총선거에 반대하면서 4.3 사건이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막 반대를 해. 제주도에서 그 남한 단독선거 반대,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무장 봉기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군대와 경찰이 제주도에 가서 진압작전을 벌이는데 그 반대했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많이 학살을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 포함해서 희생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제주 4.3에서 희생을 당하면서 제주도는 이 50 총선거에 참석도 못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자, 그리고 이 제주 4.3 사건이 한창일 때 제주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4.3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던 여수 순천에 군인들 보고 제주도로 파견을 지시해요. 제주도로 출동해라 군인들. 근데 거기 있는 군인들이 반대하면서 우리도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한다 하면서 통일정부 수립을 하면서 여수 순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제주 4.3 사건 진압을 반대하면서. 제주 4.3 사건은 계속해서 이게 뭐 논란이 있고 하다가 그 노무현 정부 때에서 노무현 정부 때 돼가지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대규모 희생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이따가 자, 세 번째로 남북 협상. 조광열이 왔다 갔습니다.
자, 남북 협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평양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평양에서 있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김구하고 김규식이란 사람이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야. 북한 가서 북한 대표 김일성을 만납니다. 김일성을 만나서 남한 단독 정부를 반대하면서 함께 외국 군대 철수하고 한반도를 분단시키지 말자 하면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광복에서부터 우리나라 50총선거까지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자, 책을 볼게요.